이번 내용은 이제 4차 방정식에서 보기차 방정식 있죠. 자, 이 보기차 방정식 식의 근의 상태입니다. 근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일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차 방정식, 자, 일단 요 문제 빼고, 요 문제는 일단 그렇다 치고 좀 이따 읽어보고, 이런 식이죠. x 4제곱에 더하기 ax 제곱에 더하기 b는 0. 이런 형태를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가냐면은 x 제곱을 t로 치환하죠.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t제곱에 플러스 at에 플러스 b는 0이 되면서 2차 방정식이 되죠.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치환을 하면은 여기 치환을 하면은 반드시 이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얘 범위와 똑같죠. 치역의 범위. 그래서 t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t도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다시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죠. 제곱을 하면. 그러면 얘랑 같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반드시 뒤에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상태에 대한 질문들은 대부분 다 이 2차 방정식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요 범위를 기억하는 상태에서.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이라고 보고 이제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한다면은 일단 요 2차 방정식 자체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이고 두 근의 곱이 b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이것도 이해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은 다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t 빼기 알파, t 빼기 베타는 0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t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t는 알파, t는 베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t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4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 말은 x 값을 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x제곱, t가 원래 x제곱이었죠. 치환했으니까. 그러면은 x제곱이 알파, x제곱이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풀 텐데 이렇게 되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죠? 아직 우리가 이 모르는 거예요. 알파, 베타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알파와 베타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자, 알파, 베타의 부호 상태. 자, 부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근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뭐냐면 자, 알파하고 베타하고 둘 다 양수예요.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나오니까 얘는 서로 다른 내실근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알파는 양수인데 베타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 상황이거나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 상황.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양수고 음수인 상황.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실근 두 개,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겠죠. 그 다음에 허근 두 개가 나옵니다. 괜찮죠? 만약에 왜 그러냐면 이게 루트 아니고 음수면은 이건 허근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서로 다른 허근 4개가 나오게 되겠죠. 허근 4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기차 방정, 이게 지금 설명이 좀 깁니다. 좀 이해하셔야 되니까. 보기차 방정식을 이제 근의 상태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면,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방식을 취할 거고,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요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런 결정들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쭉 풀면서 요 알파와 두 근의 부호에 따라서, 그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에 따라서 4차 방정식의 근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 이 내용인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자, 서로 다른 내실, 이제 이 둘 다 양수라고 돼 있죠? 이건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겁니다. 둘 다 양수다라는 말의 뜻은, 얘는 이 말입니다. 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죠.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세 가지가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세 번째, 두 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4차 방정식, 그러니까 보기차 방정식 주어지고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도록 한번 조건 구해볼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치환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 상태가 모두 양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거죠. 이때는 어떤 조건이 되냐면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 1 조건입니다. 요거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조건에서 부호 상태에서 두 근의 곱만 보면 되는 거죠. 음수가 되면 됩니다. 자, 다시 질문을 바꿔서 자, 4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지고 두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두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나오도록 조건을 구해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치환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 상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래서 2차 방정식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니까 곱이 음수다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얘는 허근 4개라는 이야기는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음수 1 조건이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음수 1 조건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 거니까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지금 자, 요렇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고 안 했습니다.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왜 조심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겠죠? 푸는 방식은 이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치환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식 자체가 t제곱에 빼기 9t에 플러스 k 빼기 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아니, 0이죠.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바뀌고 t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근이 실근이 돼야 되죠. 모든 근이 실근이다. 그지? 모든 근이 실근이다. 그 말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 상태가 모두 양수라야 됩니다. 양수. 그래서 이 조건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121에 빼기 4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k의 범위는 4분의 121? 12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네요.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문제는. 이 블랙라벨 문제인데, 교육시행 기출 이제 됐던 문제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근이 실수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면, t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죠. t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이 범위에서 이게 다르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그 말은 0이 돼도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근이 0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알파하고 베타가 0이 된다 하더라도 보세요. 만약에 두 근이 t가 둘 다 0이에요. 0. 0이라고 한다면 0이라고 하는 근 4개 나오겠죠. 그죠? 근이 4개 나옵니다. 그래서 4근이 돼요. 이걸 이제 중근에서 좀 헷갈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때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이게 두 근의 합을 보세요. 응? 9인 거 보이죠? 9. 이 두 근의 합이 9입니다. 그럼 이미 지금 이거는 0보다 큰 상황이죠. 이거는 무조건 OK입니다. 특별한 조건이 안 나와요. 세 번째, 두 근의 곱. 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될 수도 있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이 등호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가 0되어도 됩니다. 그래도 실근이 나오니까. 그러면 두 근의 곱이 k 빼기 10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k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한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동시에 이제 만족하는 k의 범위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12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근데 얘가 지금 30점 얼마니까 10에서부터 30까지 총 21개의 k 값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답은 21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문제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다시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듣고 그냥 외워버리세요. 4차 방정식, 보기차 방정식 형태. 그럼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2차 방정식이 되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한다면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한다면 이 알파 베타의 부호에 따라서 4차 방정식의 근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 양수면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게 될 테고 2차 방정식 부호가 양수, 음수가 되게 된다면은 4차 방정식은 실근 2개와 허근 2개를 가지게 된다. 음수가 되게 된다면 서로 다른 허근 4개를 가지게 된다. 그걸 2차 방정식으로 적용을 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 상태로 결정을 한다. 이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거기서 조금 더 간 거죠. 이렇게 등호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연습 한번 해보세요. 곰곰이. 자, 주제를 잊지 마세요. 지금 주제는 4차 방정식 중에서도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상태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 모양 자체가 보기차 방정식이죠.
네 근 중에 두 근의 합이 1이 된다고 한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차이가 이렇다. 유리수 PQ에 대해서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이 갑니다. 자, 보세요. x 4제곱에 빼기 3x제곱에 더하기 k는 0인데 우리는 보기차 방정식 푸는 방식대로 x제곱을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럼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저 식은 t에 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바뀔 겁니다. 반드시 뒤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적어 놓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판을 짓는 겁니다. 여기서 2차 방정식에서 결판을 짓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뭐 다른 정보가 없죠. 정보라고 해봐야 보면 네 근 중에 네 근 중에 두 근의 합이 1이 된다. 근데 그 두 개가 뭔지 모르죠. 그럼 구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 앞에 거와 똑같습니다.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가정합니다. 자, 가정하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 말이겠죠. t 빼기 알파, t 빼기 베타. 그죠? 그럼 여기서 t는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t가 원래는 x제곱짜리니까 x제곱이 알파 또는 x제곱이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근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의 상태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 근 중 두 근의 합이 1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양 잘 들으세요.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차가 이렇다라는 말은 무조건 값 하나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가 나올 겁니다. 4개가 나오죠. 4개가 나오는데 네 근 중 두 근의 합이 1이다. 그러면 네 근 중 두 근의 합이 1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가능성이 몇 가지가 나오면은 4가지가 나옵니다.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한 개 1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루트 알파 빼기 루트 베타 한 개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한 개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베타 한 개 1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나 얘 선택할 때마다 만약에 근의 상태가 바뀐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바뀐다고 한다면 여기서 질문을 할 때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차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구하라 이렇게밖에 못 물어봅니다. 근데 차가 이렇다, 값이 하나로 나온다라는 말은 이 넷 중에 아무거나 아무 상태나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값은 하나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만약에 의심스럽다면 여러분들은 이 4개의 근의 조합, 요거 4가지를 다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가지 말고 얘를 선택하자. 되겠죠? 자, 그러면은 루트 알파, 그쪽 넘어와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한 개 1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했죠. 그러면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겠죠. 근과 개수와의 관계. 얘는 오롯이 4차 방정식 입장에서 본 거고, 요걸 쳐다보게 되면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가정했으니 요 2차 방정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죠.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두 근의 합이 3 되겠죠.
두 근의 곱이 K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 개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K 값을 구해내면 됩니다. 그죠? 근데 많이 보던 거죠. 이 루트 보기 귀찮아요. 그래서 얘를 제곱하겠습니다. 양변 제곱.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2루트 알파 베타가 1 되겠죠? 근데 얘가 3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2 약분시키면은 결국 루트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겠죠? 결론적으로 알파 베타는 1입니다. 제곱하면. 얘가 1이에요. 그러니까 K 값은 1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K 값이 1입니다. K 값이 1이면 여기 넣어서 이제 원칙대로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제곱에 빼기 3x, 4제곱에 x 3x 제곱에 플러스 1은 0이죠. 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겠죠. 상수한 기준으로. 그래서 x제곱 빼기 2x제곱에 더하기 1에 빼기 x제곱 이렇게 바꿔주고, 자, 여기서 x 4제곱이죠. 자, x제곱에 빼기 1의 제곱에다가 빼기 x제곱은 0이 되고, 결론적으로 x제곱 플러스 x 빼기 1, x제곱 빼기 x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근, 자, 근의 공식에 넣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제일 큰 거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제일 작은 거는 2분의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차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요거 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5인가요?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P랑 Q랑 다 알아돼 있으니까 답은 6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 되겠죠? 자, 다시. 이거 여러분 좀 생소할 수도 있어서 선생님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생소함을 좀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보기 처방식 푸는 건 다 할 줄 알잖아요. 그죠? 다시 4차 방정식을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한다. 그죠? 그러면 알파 베타 가정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두 근, 그죠?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 4차 방정식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쭉 풀다 보면은 근이 4개 나온다. 그죠? 근이 4개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두 근의 합이 1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탁 찍어서 이걸 생각하더라도 크게 문제 지장은 없다. 의심스럽다면 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관계식 하나 구했고 요 세 개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K값을 구할 수 있다. K값이 구해지게 되면 우리가 원래 풀던 보기차 방정식이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차 방정식. 예, 딱 모양 보니까 보기차 방정식이죠. 두 개의 정수인 실근을 갖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두 개의 정수인 실근. 그럼 이러면 도대체 근의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모든 근의 곱이 마이너스 80이다. 자, 그러면 해보면 앞이랑 똑같습니다. 자, 풀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x제곱을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이때 t제곱에 빼기 pt에 더하기 q는 0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P입니다. 두 근의 곱이 Q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알파 베타로 가정한다면은 이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겁니다. t 빼기 알파, t 빼기 베타 이렇게. 그죠? 그리고 t가 원래는 x제곱짜리였습니다. 그죠? 그럼 x제곱 빼기 알파, x제곱 빼기 베타가 되면서 x제곱이 알파 또는 x제곱이 베타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가 나올 겁니다. 이게 4차 방정식의 내근이에요. 상태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두 개의 정수인 실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알파나 베타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루트를 벗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야 정수인 근 두 개가 나올 테니까. 그 말은 알파와 베타 중 하나는 무조건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를 콕 찍어서 알파를 제곱수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은 1, 4, 9, 16, 25 이런 숫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괜찮죠? 자, 그 상태에서 마지막 조건 모든 근의 곱이 마이너스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근의 곱.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를 곱하면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곱해버리게 되면 알파 베타가 되겠죠. 이해하죠? 이걸 모조리 4개 다 곱한다는 이야기예요. 4개 다 모조리 곱하면 알파 베타가 됩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80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파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알파의 상태. 이 알파는 제곱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1, 4, 9, 16, 25 뭐 이런 숫자들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다뤄봤는데 정수다 또는 자연수다라는 문제들이 나오면은 숫자를 넣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숫자를 넣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순서쌍을 보게 되면 알파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베타는 마이너스 80 되겠죠. 알파가 4라고 한다면 베타는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죠? 알파가 9가 된다면은 그냥 딱 떨어질 수가 없죠. 이거는 안 됩니다. 9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탈락. 자, 알파가 16이 된다고 한다면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됩니다. 그죠? 알파 25, 그 다음에 25나 36이나 49나 다 안 됩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 알파하고 베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이 세 개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P값 구하는 거죠. P값. 이때 P의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그러면 봐도 P는 두 개를 더한 거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됩니다. 두 개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79고 얘는 마이너스 16이고 얘는 11 되겠죠. 그죠? 그럼 최대값은 11이 나와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근의 상태. 정수다, 자연수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끼워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조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을 끝까지 푸는 겁니다. 그럼 근의 상태가 나옵니다.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정수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 중에 하나는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 후보들은 좁혀집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4차 방정식 중에 보기차 방정식과 관련된 또는 응용이 된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참고하시고 조금 시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